자,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볼 분 모셨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끔 발음이 좀 꼬일 때가 있어요. 네,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 것 많고, 그죠? 네. 자, 두 분은 뭐 아시는 사이일 테고. 네. 자, 오늘 뭐 일발장전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일발장전은 삼성전자와 친구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종목 위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 대형주들이 또 강했고 네. 그 밑에 뭐 삼성전기, LG전자 같은 중형주들도 같이 올랐고 네이버, 카카오 올랐고 뭐 소부장, 국산화의 그런 테마나 모멘텀도 강했고 뭐 다 고루고루 사실은 되게 많아요, 기업들이, 그죠? 네. 자, 그럼 정태근 팀장이 보시기에 오늘 저 맥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당연히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실 거면? 일단은 뭐 기술주 강세 영향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정태근 팀장이나 뭐 우리 김영민 매니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은 경제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이 좀 미심쩍은 것들이 많고 그 근간에 들어가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네. 미국은 지금 300만 명을 넘어갔다고 네. 하는데 100명 중에 1명 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많이 검사해서 많이 나왔고 하지만 사망률은 높지 않잖아. 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경제는 그래도 돌아갈 거고 그러면 숫자는 이제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주장은. 시장은 그래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건데 정태근 팀장은 네. 뭐라 해야 될까요? 팀장님 약간 지금 성견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원하게 얘기를 정태근 해주시면 팀장은 아니다 갑자기,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단어. 이거는 뭐 나라마다 성향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미국 같은 게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외신 뉴스를 보게 되면은 뭐 마스크를 쓰라는 것도 조금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일단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별개로 네.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거부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활동은 진행이 되고 그 사회 활동이 지금 어쨌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사람들은 어쨌든 밖으로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경제지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사회적 격리를 하자 그러면 이게 좀 성향을 우리나라도 중국도 그렇고 성향을 봤을 때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성의 어떤 차이 때문에 한국하고 조금 미국과 다른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같은 종목들 기업들이 주가가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MS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래도 뭐 사회적 경위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언택트 관련된 IT 섹터만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T가 그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쵸, 물론 이제 국내에 특수한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네. 오늘은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 하부단에 이제 부품업체라든지 소재라든지 장비 다 연관이 돼 있지만 기준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긴 했는데 뭐 상단에 IT 가즈아 이렇게 또 네, 죄송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삼성전자 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주가라는 건 이 내재 가치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따져서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은 동종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비교 대상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교 대상. 삼성전자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뭐 기분 나쁘지만 이제 대만의 TSMC 좀 비교를 해야 되고 미국 애플과 또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기업의 주가는 그야말로 뭐 매일 신고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나치게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적 대비하면은 저평가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다른 이제 동종의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지금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조금 터닝이 돼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면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이미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네. 지금 치고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역시도 이제 분명히 모멘텀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라고 했지만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좀 뭐 준비된 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좀 연관지어서 볼까요? 네, 뭐 IT 대형주 어제 오른 거 보면 IT 대형주, 이제 중형주 사실 이 파급 효과가 다 내려간단 말이죠. 뭐 수호부장의 국산화 관련 기업들 어떤 기업들인지는 매번 반복돼서 여러분께 알려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비료나 이건 대북 관련 기업이었는데 또 온라인 광고는 뭐 그렇다 치고 기타 등등은 뭐 SK바이오팜이나 뭐 이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고 하여튼 그 친구들이 워낙 포괄적으로 넓긴 해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왜 언더밸류,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냐는 사실 컨트리 리스크,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과도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연관성이 분명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네.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비건이 방한했잖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논의를 하고요. 논의를 하고 조금 전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왜 삼성전자가 저평가가 될까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좋죠. 뭐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주가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애플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TSMC 기업들이 뒤쳐져 있는 상황은 맞거든요. 근데 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3분기, 4분기 갔을 때 과연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스마트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저도 갤럭시 쓰거든요. 갤럭시 네. 쓰는데 애플과 삼성전자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저는 애플이나 주식을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애플이 그 A14 칩, 그러니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 칩을 8천만 개 정도 지금 발주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어찌 보면 하이엔드 시장에서 완전하게 확고하게 삼성전자를 제끼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애플의 CEO 같은 경우는 팀 쿡이잖아요. 팀 쿡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견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 어찌 보면은 거의 80%를 제가 봤을 때 애플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어떤 애플의 그 발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이엔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갤럭시 S20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그리고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A13 칩 비교를 해봤을 때 싱글 코어랑 듀얼 코어 비교해봤을 때 40% 80%가량 성능이 월등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A14 칩을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칩을 채용을 하게 되고 그 칩에 대한 발주를 어디를 했냐면은 TSMC를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니까 어쨌든 비메모리든 메모리든 반도체 쪽으로 좀 봤을 때 어쨌든 그런 발주된 수주 쪽이 대만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SMC가 삼성전자보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A14 칩을 자체적인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칩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월등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시스템 반도체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격차를 앞으로 더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은 6월 달에 디램 반도체 가격 고정거래 가격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건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6월 달 수출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대만의 TSMC 이런 기업들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과연 7조 원대, 8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에 이런 애플의 흐름들이란지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동향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IT 중심에서 대형주가 하반기에도 간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현 매니저는 아니려는데. 네. 김현 매니저는 간다. 네, 저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합리적인 지적을 해주신 건데 또 네. 요 시각을 조금 이제 달리 해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제 시장을 양분해 보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메모리보다는 또 비메모리 시장이 좀 더 컸었고요. TSMC는 또 그 더 큰 시장 쪽에서 시장을 이제 선점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 또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이 어쨌든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어떤 점유율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앞설지 몰라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실속의 측면에 있어서는 애플을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성장해온 궤적을 본다면 삼성전자는 항상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이라기보다는 시장을 이제 따라가는 입장에서 항상 이제 팔로우의 입장에서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위가 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는 1위만큼 아웃퍼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막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이제 따라가는 걸 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점유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 이제 모바일 칩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애플이 이제 자체적인 칩을 생산한 거 저는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보지 않는 게 삼성도 이제 엑시노스 7부터 해가지고 최첨단의 모바일 AP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주요 고객이 이제 애플이었는데 애플이 이제 삼성을 버리고 TSMC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 쪽으로 이제 고객을 다변화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동안의 모바일 칩에서 누가 가장 이제 좋은 성과를 냈었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삼성전자 역시도 애플 못지않게 이 모바일 칩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1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1위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1위에 못지않은 이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나치게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생각인 거고. 완곡한 표현을 지금 그렇죠. 쓰시네요. 네. 오늘 네. 자, 정태근 팀장이 지금 입을 열고 예, 있어요. 예. 네. 그렇지 않아 또 뭔가 반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재밌네요. 이거.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를 자꾸 디스하면 안 되는데. 자꾸 디스는 아니지만 그냥 아니 지금 의견 자체를 지금 정말 맞는 얘기를 해주시는 뭐,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실적이겠죠. 네. 그렇죠. 오늘 실적 컨센서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6.1조에서 기준으로. 2조 정도. 네. 얼마? 6.1조에서 2조 정도? 6.1, 그러니까 6조 1,000억에서 6조 네. 2천억 네. 이렇게 보는 거죠. 6조 1,000억, 6조 2천. 예. 네. 김현 매니저는. 저는 최소한 6조 5천억 이상은 나올 것 이것도 같거든요. 갈리네. 네. 자, 6조 초반과 6조 근데 중반. 어차피 증권사마다 네. 또 다 틀려요. 어디 7조 나온다 그러고 6조 네. 초반 또 나온다 아무도 그러고. 모르는 거죠. 네. 문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평가의 기준이 소위 말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 직원분들 마음에 안 드는 게 항상 PER이 고퍼가 어떻고 저퍼가 어떻고 그리고 뭐 PER이 어떻고 PBR이 어떻고 이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싸다라는 거죠. 그분들 얘기는. 근데 싸다는 그 기준을 어디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평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기준인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E라든지 PBR이 낮다라면 그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 PBR이라든지 저 PBR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실적이 앞으로 개선도 안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실적이 개선되게 되면서 이게 폭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평가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저평가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게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갈 것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중요한데 그게 결국 실적이라는 거죠. 네. 지금 뭐 FM 가이드 나오는 실적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뭐 이게 8조 원대, 10조 원대는 아니거든요. 하반기가 6조 원대, 7조 원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실적이 형성이 돼 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반도체 부분하고 스마트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결국 그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디램 같은 경우 모바일 디램보다는 서버용 디램이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서버용 디램이 하반기에도 많이 팔릴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디램 익스체인지 보고서를 참고하게 되면은
하반기에 서버 디램에 대한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 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 3.3달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디램인데 그 디램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면은 그만큼 또 서버형 디램이 팔리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1분기 때 그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이 3.9조? 3.9천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면은 이 반도체 부분 영업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부분도 상당히 위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1분기 때 갤럭시 20B 제가 볼 때는 졸작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졸작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때 6,4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내부 문건을 보게 되면은 하단 가이던스를 6천만 대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2분기 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5천만 대 수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갤럭시 폴드라든지 갤럭시 20 노트라든지 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6천만 대, 7천만 대, 7천만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태현 팀장님 네. 말씀을 더 들어보고 싶은데 김영희 매니저를 보내드려야 돼서 예. 김영희 매니저 일단 결론을 좀 듣고 네. 네. 계속 있는 거 아니었나요? 계속 잡아둘 수는 없더라고요. 네. 김영희 매니저.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그 뭐 밑단의 IT 관련해서 투자 전략 네. 잠깐 뭐 의견만. 그렇죠. 어쨌든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좀 보는 거고 하반기 때도 저는 이제 9조 원 후반대 분기 이제 영업이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뭐 자세한 이유에 대한 건 무료 나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오늘도 이벤트 있나요? 네, 오늘도 이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해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어쨌든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다. 뭐 6조 원 중반대 냐 아니면 초반대냐 후반대냐 뭐 이게 딱히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반기 때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와는 또 별개로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사이클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충분히 이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지만 삼성전자 매수 안 하거든요. 저는 중소형주들을 매수하는 그런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와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또 삼성전자의 투자 사이클과 같이 이어서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 오늘 시장도 조금 좋은 또 방향을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보다. 네, 네, 천보다. 알겠습니다. 자,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